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장 초반에 종목을 선정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장 초반에 종목을 선정한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 급등주를 노리는 거겠죠. 장 초반에 이제 짧게 소위 단타를 치려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이런 욕심을 가진 분들이 장 초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찾아보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팁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냥 말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는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신라섬유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8시 40분 정도에 지금 상한가에 예상 체결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잔량이 이렇게 걸려 있고, 이게 전거래일에 시간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뭐 체결도 꽤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 눈에 띄어서 보이니까는 이제 한번 좀 노려보실 텐데, 이 종목을 이제 이 장초반 상황을 실제로 흘러가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주의사항과 팁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게 되면은 보통 장 초반에 버디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장 초반의 모든 것들을 긍정회로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죠. 그때 생각해볼 것,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구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중에서 어떤 거래량이냐면은 일봉상에서 갑자기 길게 말라 있다가 뜬금포로 나와주는 거래량, 요거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게 되면 강하게 진짜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엄청난 강함이. 그쵸. 하지만 반대로 뜬금포로 나왔다가 다시 그대로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두 가지의 방향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홀짝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져주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랜 시간 안에 갑자기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주의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긍정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갑자기 터졌다는 거는 분명히 이면에 백그라운드적인 어떠한 환경이 존재를 할 거예요. 뉴스가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테마로 형성됐다라든가 아니면은 수급이 몰릴 만한 이슈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긍정회로를 돌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의할 것은 가격이에요. 갑자기 올라와 주게 되면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주느냐, 동시효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갭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물론 종목은 잘 가지고 가격이 상승해주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좋을지 몰라도 새로 투자하는 투자 포지션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승하는 정도가 지지저항에서 저항대에 걸리게 되게 되면은 이후 후속 파동이 다소 불리한 파동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수급과 파동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서 계속 이어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의할 것이 상대적 거래량이에요. 상대적 거래량이 어느 정도 힘이 받아주고 나서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들이 유입되는 모습을 파악해줘야 된다. 그게 없는 종목들은 주의해야 된다. 요 정도로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되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장 시작하자마자 평상시 대비 엄청난 거래량으로 장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제가 말한 상대적 거래량은 이 90만 주가 되는 기준치가 직전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워낙에 강한 힘으로 한 번에 몰렸으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힘이 만들어주느냐. 자, 지금 같은 모습, 요 정도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힘이 유입되고 있구나. 캔들 상에서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 90만 주에 준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붙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는 근데 보통 한 봉 3개까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파동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를 이때 체크를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캔들에서 직전 거래량을 완전히 이겨내는
흐름이 나오죠. 요 정도만 돼도 초반에 종목으로 선정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쉽게 말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 정도에서는 종목을 선정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3개까지 안 봤는데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애매할 때는 3개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인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오해하시는 게 두 번째 흐름에서 워낙에 강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파동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기반으로 종목을 선정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었던 첫 번째 상황,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뜬금포로 나왔다. 하지만 이게 이때랑 비교하게 되면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부터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고요. 반대로 이게 오늘만 이렇게 나오고서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등장하는 뜬금포 거래량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고, 두 번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갭상승을 해서 시가 자체가 2,555원 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요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파동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무난한 가격대였었죠. 해당 종목이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출발을 2,800원 막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데서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거, 주의해야 되는 요소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세 번째 상대적 힘을 체크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매매를 할 때 판단할 때 사람들이 아까 버디님 말씀대로 사두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빠르게 판단해서 지금 매매하게 되면 뭐 흔히 말하는 저희 스타일로 1번 스타일 매매에서 짧게 치고 빠지고도 이미 가능했을 파동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좁은 박스라든가 밑으로 받아주면서 요 부분에서 이제 박스가 형성될 수 있는, 얼마든지 박스가 형성될 수 있는 그 박스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파동은 존재할 수 있는 구성을 갖췄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요 정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이렇게 연출이 됐는데 실제로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어붙어주는 분봉 수급도 없고, 분봉에서도 첫 번째 봉 단일봉으로 쭉 섞어서 그대로 말라버리는 경우는 거의 갭뜨고 밑으로 쭉 이렇게 빠지죠. 그런 것들은 골라내야 된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세 가지였죠. 장 초반에 종목을 선정할 때 주의할 사항 세 가지는, 첫 번째, 일봉상에서 갑자기 오랜만에 튀어나오는 종목이 나왔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가격적으로 너무 큰 갭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상대적 거래량 자체가 계속 이어붙어 주지 않을 때, 이런 세 가지를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신라섬유 같은 종목들이 제가 말씀한 주의사항을 비켜가는 종목으로, 케이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신라섬유가 3분봉이 한 몇 개가 만들어졌는데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 그럼 이 시점에 지나서 봤을 때 그냥 만약에 언니님이라면 이거를 공략을 했을 것 같은지,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안 했다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은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준해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요소가 있으면 다른 것도 한번 좀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네. 뭐 현재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무조건 2,700원에 전량 매수 해가지고 몰빵 매수해서 돌파 가자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을 봤으면은 신라섬유는 제게 있어서 충분히 매매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거 그냥 넘어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자마자 저는 이거 받을 거 생각했어요. 저기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여기서 받을 거였고, 요 파동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요대로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제가 실제로도 많이 보여드린 매매가 이 매매를 되게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시점에선 제가 돌파 매매, 가지아 매매가 아니라 받을 생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내려고 매매해볼 수 있겠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었던 여기서 1번 짧은 매매도 당연히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은 이제는 물음표입니다. 지금은 물음표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면 여기서 받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도 해볼만 하다고 했었잖아요. 두 번째 봉에서. 네. 여기서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두 번 했겠네요. 그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거는 두 번 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저기서 완매 안 하시고 네, 한 번에 크게 이어갔거나 아니면은 자르고 다시 하던가 아니면 놓치고 여기서 한번 하든가 뭐 어떻게 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요 시점까지는 분명히 이 종목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종목으로 해석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면서 물어보면서 끝내볼게요. 네, 지금 이 종목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이렇게 됐을 때 뜬금포 수급이 붙은 거잖아요. 사실 일봉으로 봤을 때 네. 계속 우리가 봤지만 여기 수급이 없다가 오늘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이 오늘 어떻게 보면 뜬금하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런 거는 네, 근데 조심해야지 하면서 봤는데 한 요 정도 보니까는 이게 그냥 봉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되지는 않고 이 정도는 만들어졌구나, 이 정도 거래량 만들어졌구나, 맞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파동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고, 네, 그때 이제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거래량이 막 마르진 않고 또 붙어주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천천히 모아가면서 어니님 스타일은 조금 더 여기를 받아가면서 나중에 나오는 한 번의 파동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셨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차이점이 이 90만 조가 나오고 나서 이어붙어주는 파동이 안 나오고 그대로 말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했었던 전형적인 주의해야 되는 종목. 첫 번째 주의사항에 걸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너무 높은 가격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되게 높다고 하면 높거든요. 20%대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막 여기 막 고점에 터무니없게 막 매달려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것도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네요. 사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거 어니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막 진짜 이제 주식한 지 한 3, 4개월 된 분들이 이런 매매를 막 따라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는 있지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꼭.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보는 분들한테 어쩌면 진짜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매매를 할 때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장초에 이런 공략을 할 때요, 네. 이거 가지고 막 대박 내야지, 막 엄청난 부자 돼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그냥 장초에 활발할 때 단타 쳐야지, 뭐 조금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걸 시작하시는데, 문제는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비중도 약하게 하고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이런 거 걸려가지고 주주주주주 흐르는 거에 맞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 들어가서 막 물량 채우고 막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장투로 가고, 이걸로 인해서 계좌가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경우까지도 맞아버리는 게 이제 초보자분들인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초보자냐 고수냐 중수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매매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조금 먹어봐야지, 장초반에 좀 이렇게 활발할 때 좀 해봐야지, 단타 쳐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생각인 건 맞나요? 건강한 접근 방법인가요? 건강하다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해볼만 한 건가요? 제 기준에서는 해볼만 하기는 한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제가 질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제 기준에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 해봤자 한 30% 내외에서, 많이 먹어봤자 저는 2% 내외에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욕심 되게 줄인 매매가 될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 매매를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에 대한 각자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걸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여기서 기회 왔어? 붙어줬었으니까 여기서 인생 역전 한번 해야지, 이런 매매 절대 가능하지 않은 매매예요. 그런 매매는. 그러니 이런 매매가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어렵네요. 그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니님은 이거를 하시고 되게 즐겨 하시고 당연히 네. 이걸 통해서 계좌를 유리하게 만들어 내시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은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30% 해서 2% 먹을 거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리스크 높은 행동을 하냐. 저희 방식에 또 하나의 답이 있잖아요. 빌드업 같은 걸 해서 묵직하게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 안에서도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말은 동의합니다. 빌드업 방식으로 하는 게 당연히 초보자한테 더 유리하고 건강하겠죠. 그런 의미의 건강이라고 하게 되면은 초보자분들 특히 그리고 환경이나 직장상 여건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매매를 그냥 진짜 쿨하게 패스해도 투자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톡 까놓고 말해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굳이 빌드업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소신 답변을 드리면은 이런 매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는데 양과 음을 같이 알려드리는 거죠. 장점과 단점을 같이 알려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고민해 본 상태에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빌드업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고자 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디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죠. 어니님 정도 되시면은 단타로 진짜 열심히 매매하면서 그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뭐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에서도 말했었지만 그 얘기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니 어니스트님 실력이면 당연히 단타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여전히 생각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그 단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러한 매매조차도 이런 매매의 이면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매매를 보여드리면서도 이면을 같이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컨텐츠로 다루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알겠다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는 알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네. 이제 보는 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되게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이런 걸 보여주면은 참 답답한 부분인데 사실 왜 빌드업 같은 거 영상 안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소위 말하는 개미들을 현혹시키는 급등에 관련된 얘기나 뭐 단타 치는 얘기만 하냐. 뭐 어떤 분은 초심을 찾아라 뭐 이렇게 막 충고를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무슨 뭐 초심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쵸. 균형 잡힌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쉽게 말하면 오늘 거에서도 저는 빌드업에 대한 힌트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봐요. 반대편에서의 힌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좀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관점으로만 주식시장에서 되게 고정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하시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얘네 단타라고 부추기네 막 그러시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좀 오해도 풀 겸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영상을 보고 사고를 해야 되는지도 조언해 드릴 겸 한번 물어보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영상을 보여드리잖아요. 월화수목금.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실 때 방향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하래네 그래서 아싸 이거다 장 초반에는 이런 식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균형 잡힌 사고를 하시면서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말로만 아무리 균형 잡힌 사고 하세요 균형 잡힌 매매 하세요 이래봤자 안 돼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균형 잡힌 건 줄 압니다.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경험치가 짧고 두루두루 하는 경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경험 안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들 많이 판단을 하시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데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진짜 제대로 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어니님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함께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올바른 경험 쌓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괜히 이제 클럽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분들,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은 한 번쯤 저희 클럽 관심 갖고 녹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클럽은 네이버에서 주식 빌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거나
근데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막 뭐 유사 광고 막 그런 사이트랑 링크가 돼서 잘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 설명란에다가 카페에 바로 가는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클럽 공지 링크도 걸어 놨으니까 일단 그 카페에 가입하시고 공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